여러분, 교과서 속의 중국은 지금도 그대로일까요? 오늘은 교과서 속 중국과 지금의 중국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넓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넓은 거야? 중국의 국토 면적은 약 960만 제곱킬로미터야. 자료마다 육지와 수면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몇 위라고 외우기보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중국은 러시아, 몽골, 북한, 베트남 등 무려 14개 나라와 육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자연환경과 문화도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중국은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한족을 포함해 모두 56개의 민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구가 많은 민족은 한족이고 그 밖에도 장족, 후이족, 몽골족, 위구르족, 티베트족, 조선족 등 다양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언어와 음식, 의복, 생활 문화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중국이 인도에 밀려 인구 세계 2위가 되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중국 본토의 인구는 약 14억 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구가 계속 늘기보다는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를 보면 정말 많은 지역 이름이 나오지? 중국 정부의 공식 분류로는 23개 성, 5개의 소수민족 자치구, 4개 직할시, 그리고 2개의 특별행정구가 있어. 직할시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큰 도시를 말해. 중국의 직할시는 수도인 베이징과 텐진, 상하이, 충칭 등 4개의 도시가 있어. 베이징과 상하이만 있는 게 아니었네? 응. 텐진과 충칭까지 모두 4곳이야. 그런데 이렇게 땅도 넓고 민족도 다양하면 중국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중국어를 쓰는 거야? 꼭 그렇지는 않아. 중국은 지역이 넓어서 지역마다 사용하는 말도 많이 달라. 그럼 서로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중국 전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어가 있어. 그게 바로 보통화. 보통화야. 우리가 중국어 시간에 배우는 중국어도 바로 이 보통화를 중심으로 하지. 그러고 보니 홍콩도 중국의 특별행정구지? 맞아.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영국에서 반환되었고, 마카오는 1999년 12월 20일 포르투갈에서 반환돼서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이 되었어. 홍콩은 중국어로 샹강이라고 하고, 마카오는 중국어로 아오먼이라고 해. 아, 그래서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 본토와 조금 다른 제도와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교과서에는 중국이 2007년 창어 1호를 발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럼 지금은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시간을 2024년으로 돌려볼까요? 중국은 2024년 창어 6호를 달 뒷면에 착륙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어 6호는 달 뒷면의 흙과 암석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왔습니다. 달 뒷면 시료를 지구로 가져온 것은 인류 최초였습니다. 그럼 교과서에 나오는 우주정거장 텐궁 1호는? 그것도 옛날 얘기야. 여러 모듈이 결합된 중국 우주정거장 텐궁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어. 중국 우주정거장은 중국공전站이라고 해. 중국의 우주기술은 달 탐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인 베이더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이더우는 북두 칠성의 북두를 의미하는데, 현재 자동차와 선박의 위치를 찾고 다양한 산업과 생활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주기술만 발전한 건 아니네. 맞아. 중국의 고속철도도 엄청나게 발전했어. 고속철도는 중국어로 가오티에라고 하는데 2025년 말 기준 중국의 고속철도 영업거리는 5만 킬로미터를 넘어섰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07년 창어 1호에서 2024년 창어 6호로, 텐궁 1호에서 현재의 우주정거장으로, 그리고 5만 킬로미터가 넘는 고속철도까지. 교과서에 등장했던 중국은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변화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공식적인 외교 관계인 한중 수교를 맺었습니다.
이후 한국과 중국은 경제, 문화, 교육,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해 왔습니다. 서로 여행을 가고 공부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음식과 영화, 음악 같은 문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이 가깝고 교류가 많다는 것과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는 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좋은 질문이야. 중국어는 단순히 시험을 보기 위해 배우는 언어가 아니야. 为什么学中文?为什么学中文? 왜 중국어를 배울까요? 중국어를 알면 여행지에서 직접 길을 물을 수 있고 중국의 음식과 음악, 영화와 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직접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 旅行, 문화, 文化, 교류, 交流, 소통, 沟通. 번역기가 있어도 내가 직접 하는 한마디가 주는 힘은 다릅니다. 자, 이제 다시 물어볼게. 为什么学中文? 왜 중국어를 배워야 할까? 교과서 속 중국에서 지금의 중국까지 알고 보면 중국어 공부도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니나? 여러분은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답해보세요.